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도대체 이게 뭐야 싶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인 거 아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난 영상인데 이 영상만 봐도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이 뭐냐면 이 사람은 심지어 한국 땅에 도착하기 전 비행기 창문 밖에 보이는 한국 땅에서 벌써 신기한 걸 찾아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질문하는 영상을 찍은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인 구독자분들은 이게 뭔지 당연히 아시죠? 이건 미국에서는 전 지역 미국 통틀어 다 돌아다녀도 볼 수가 없는 광경이에요. 저도 이 영상 처음 보고 도대체 이게 뭐야 싶어서 당장 댓글을 열어봤어요.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마트에서 김 먹으면 죄다 비비고 김 같은 거예요. 다 한국산 김이죠. 벌써 한국 도착하기 전부터 신기한 걸 보는데 도착하면 얼마나 신기한 게 많겠어요. 한국인 눈에는 그냥 일상인 것들이 미국인 눈에는 정말 신기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진짜 미국인 입장이 되어서 평소에는 흔해서 몰랐던 것들이 외국인 눈에는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실 거고 한국의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다른 국뽕 영상들이랑 완전히 다른 진짜 미국인들의 시선을 알려드릴 거라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그만큼 역대급이에요. 자, 우선 한국에 딱 도착하면 뭐가 충격적일까요? 네, 국뽕 영상에서는 뭐 인천공항에 있는 뭐 짐 들어주는 뭐 로봇이라든가 뭐 공항이 너무 현대적이고 거대해서 충격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물론 그거 충격받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 딱 도착하면 충격받는 게 이거예요. 냄새. 이게 사실 나라마다 공기 냄새가 다 다르다는 사실 아세요? Why is it that when I arrive to Seoul, like there's something in the air here, bro? Look at this place. Like everything is so clean. It's so nice. I swear, go to Seoul, guys. You'll have a glow up. I promise. I promise. It's real. 이건 정말 과학적인 건데요. 그 나라 공기 중에 섞인 휘발성 물질, 습도, 온도, 식생, 토양, 바다 등등 다 섞여서 나라마다 완전히 다른 냄새가 나요. 그래서 뭐 해외에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 도착하고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이게 이 나라 냄새구나 하는 게 있어요.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축축하면서 강한 향신료 냄새, 그리고 약간 심한 매연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먼지, 햇빛 냄새, 뭐 바다 냄새 이런 게 많이 나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미국 서부 가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딱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는 캘리 지역에는 뭔가 타는 냄새가 많이 나요. 저번에 LA 산불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산불 이전에도 뭔가 캘리에서는 항상 타는 냄새가 많이 났어요. 뭘 태우지는 않는데 말이에요. 유럽에 가면 오래된 석조 건물, 뭐 지하철, 뭐 담배나 빵, 커피, 뭐 건조한 공기 같은 냄새가 강한 게 나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일평생 사셨다면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이건 생각보다 꽤 많은 한국인들도 아는 냄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한국은 냄새에 있어서는 특이한 나라라는 사실을 아세요? 한국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로는 4가지 냄새가 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나라는 그 나라에서 나는 냄새가 딱 하나로 쭉 가는데 한국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라의 그 냄새가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라 냄새라는 것을 잘 못 느끼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자기 나라에서 나는 냄새가 있다는 것을 잘 아는 편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계절이 변할 때 창문을 열고 냄새를 맡으면서 봄이 오는구나 라든가 이제 추워지네 겨울 냄새가 난다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이건 외국인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뭐 자꾸 딴 얘기하는데 본론으로 갈게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는 냄새가 뭐냐? 바로 풀 냄새. 이게 진짜 엄청나게 심해요. 한국에서는 아주 향긋한 풀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요. 그리고 봄에는 진짜 향기도 많이 나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냄새는 따로 있어요. 바로
가을에 마른 낙엽과 흙 냄새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한국은 참 신기한 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천천히 넘어가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엄청 추워지는 날이 발생해요. 딱 그때 한국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뭔가 낙엽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흙 냄새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영상에서는 제가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요. 여러분 정말 다음 가을로 넘어갈 때 한번 창문 열고 숨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특히 여름에서 갑자기 가을로 넘어가면서 추워지는 날이 있으면 정말 밖에 나가서 냄새 맡아보세요. 네, 그게 바로 Korean drug. 이게 마약이죠, 여러분. 미국인들 몸에 나쁜 마약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Korean 공기 자연 마약이 없어서 그래요. 한국은 그냥 공기 냄새만 맡아도 그거 정말 정신이 맑아지고 정말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미국에는 요즘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한국엔 너무 좋은 것들을 겪다가 미국에 돌아오니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다. 한국으로 당장 다시 돌아가고 싶다. 네, 그리고 저도 그중 하나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는 이유는 한국이 편하고 좋았기 때문도 있지만 한국 그 자연 공기 중에서 나는 냄새가 거의 마약 수준으로 좋았고 미국에 돌아오니 그 냄새를 더 이상 맡을 수 없어서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라고 저는 완전히 100% 장담해요.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한국에서 비가 올 때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도 미국에 정말 많이 있어요. 비가 오는 서울의 모습은 뭐랄까 그냥 낭만 그 자체예요. 서울보다 아름다운 도시는 뭐 지구에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비가 올 때 서울보다 아름다운 도시는 이 세상에 근데 절대 없어요. 절대로요. 그래요. 냄새 얘기만 너무 오래 했네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냄새에서 이미 분위기가 압도당해요. 특히 봄이나 여름에 도착한 사람들은 행운이죠. 봄이랑 여름에 한국은 풀 냄새가 가장 강하게 나거든요. 한국은 도시에서도 풀 냄새가 강하게 나요. 왜냐하면 한국은 도시가 대부분 산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어딜 가든 풀 냄새가 강하게 나요. 그런데 어떤 미국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국인들이 뭐 한국에서 특히 한국인들로부터 뭐 김치 냄새라든가 뭐 마늘 냄새를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뭔가 인종차별적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인들이 냄새가 안 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이건 뭐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백인들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시아인들은 냄새가 없다. 이거 미국에서는 유명한 말이에요. 미국인들은 데오도란트를 필수로 쓰는데 한국인들은 이거 쓰지도 않잖아요. 이것도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죠. 아니 데오도란트 안 쓰는데 어떻게 냄새가 안 나? 미국은요 편의점만 가도 데오도란트가 매대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미국보다 파는 물건 종류가 몇 배는 많은 한국 편의점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데오도란트는 팔지 않아요. 그런 만큼 한국인에게서 뭐 김치라든가 뭐 마늘 냄새가 난다는 그런 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뭐 음식에 마늘을 많이 넣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그만큼 마늘을 많이 넣는 음식이 많답니다. 자꾸 냄새 이야기만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미국인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또 충격받는 게 한국에 가면 시간 계산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내가 붕괴돼서 정신 나갈 것 같은 경험을 하는 미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이거 한국에 처음 갔을 때 겪었던 게 아직도 그 충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와우. 죄송해요. 뭐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혼자 흥분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의 accessibility. 이게 한국말로는 검색하면 접근성이라고 나오는데 접근성?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빠르다는 거예요. 보통 미국에서 뭐 우리가 플로리다나 베이거스 같은 곳을 여행을 가면 여행을 뭐 자주 다녀본 미국인들이면 시간 계산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성수동 여기 유명하대. 내일은 여기에 가자 이러고 가는 시간을 보통 뭐 한두 시간을 잡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막 20분 걸리고 뭐 호텔 어디서 가든 뭐 30분이 넘지를 않아요. 아니 이거 진짜 미국인들이 겪으면 다들 엄청나게 충격받아요. 이거 보시는 한국 분들은 뭐 이게 무슨 헛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이게 정말 충격이에요. 이건 서울 도시 여행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부산도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친구 2명이랑 같이 갔어요. 저희들은 뭐 여행 계획을 꽤 잘 짜는 편이라 부산을 갈 때 여행 계획을 다 짜놨거든요. 저희는 부산 가는 게 뭐 넉넉하게 잡아서 4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는 뉴욕시티에서 DC 가는 거리랑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잡았는데 2시간 반도 안 걸리고 도착한 거예요. 저희는 진짜 그때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진짜 접근성이 말도 안 되게 미쳐서 한국 한번 가면 어디든 그냥 쉽게 빠르게 갈 수 있어서 좋아요. 미국 사람들은 가끔 뭐 일본도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데 일본은 섬나라라 어쨌든 섬을 넘어가려면 뭐 배나 뭐 비행기를 타야 해서 힘들어요. 일본도 뭐 좋은 관광지가 많죠. 그런데 한 번의 여행으로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없는 나라예요. 한국은요? 한국은 미친 나라죠. 한국은 어디에 있든 뭐 강을 가고 싶다거나 산을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바다가 가고 싶다거나 숲을 가거나 뭐 자연생태계 어디든 그냥 한국은 한두 시간 내면 다 갈 수 있어요. 한국에 사막은 없네요. 그런데 근데 누가 사막 여행 가고 싶어 하나요?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뉴욕 구경하다가 뭐 LA 보고 싶으시다면 네, 뭐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기차로 뉴욕에서 LA 가실 거면 한 40시간, 50시간 이상 가셔야 하고요. 비행기도 7시간 탑니다. 가는 도중에 포기하고 싶어지실걸요. 네, 내가 저길 왜 가지? 하면서 그냥 안 가 하면서 다시 오던 길로 또 돌아가실 거예요. 네, 뭐 미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그 accessibility가 먼 도시라든가 뭐 이런 것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서울 이야기인데 뭐 약국 가고 싶어? 서울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지금 지내는 호텔 근처에 약국 무조건 있습니다. 미국은 약국 가려면 뭐 약국 알아보고 가는데 또 1시간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래요. 현금 뽑아야 해? 그럼 뭐 편의점에 ATM 있어요. 그냥 거기로 가요. 편의점 어딘지 몰라? 그럼 그냥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갑 들고 일단 나가서 걷다 보면 편의점 무조건 있어요. 미국에서 편의점 가고 싶어? 그럼 일단 지도로 찾고 차 끌고 나가서 편의점에 가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배달도 빠른 것도 빠른 건데 음식 주문하면 한국에서는 배달 기사가 진짜 찍 현관문 앞까지 배달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물건 받으러 1층 아래로 내려가거나 집 밖에 나가서 받아 오셔야 해요. 이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 현관문 앞까지 음식을 갖다 놓는 나라. 이거 한국이 거의 유일할걸요.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지금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는 중인데 일본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본은 배달이 많이 느리고 배달비가 훨씬 비싸다고 해요. 여러분 기준으로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이 1시간 넘게 걸리면 늦는 건가요? 아마 그렇겠죠, 한국에서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아닙니다. 이거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 눈에는요. 그리고 한국은 밤에도 편의점 문 다 열었고 밤에 배달도 다 되죠. 미국은요? 밤에 배고파지면 어떡해요? 미국의 가뜩이나 비만에 뭐 식욕 높은 사람들 많은데 밤에 배고픈 사람 솔직히 한국보다 많을 텐데 한국인들은 밤에 배가 고프면 그냥 배달 앱 열고 시키면 그만인데 미국인들은 냉장고 앞에서 냉장고 문 열고 인생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냥 인생이 허무해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 야식 안 먹고 저 살 안 쪘어요.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또 한국에서 충격받는 거 바로 CCTV.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국뽕 하나도 없이 말씀을 솔직하게 드릴게요. 미국인들의 상당수는 처음에 한국의 모든 곳에 CCTV가 깔린 것을 보고 불편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저랑 한국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인들은 대부분 CCTV가 주는 이점에 대해 잘 몰라요. CCTV가 주는 나쁜 점에 대해서만 생각할 줄 알죠.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의 CCTV가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인들은 아직 CCTV가 주는 수많은 이점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정말 중요한 나라이다 보니 한국에 처음 갔을 때 CCTV가 별별 곳에 다 있는 것을 보고 충격받아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CCTV가 없는 미국으로 못 돌아갑니다. 무서워서요. CCTV가 우리를 지켜주는 눈이라는 사실을 한국에 딱 일주일만 있으면 모두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뒤로 미국에서 살 때 정말 모든 상황이 무서워지거든요. 한국의 높은 치안은 물론 국민성이 뛰어난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CCTV가 수많은 곳에 깔려있기 때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충격받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 가면 미국인들이 다 외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싫어하는 거의 유일한 단점이죠. 왜 외로워지냐고요? 네, 한국에 커플이 정말 너무 많아요.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만큼 커플이 많은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그 커플들이 다들 정말 다 잘생기고 예뻐요. 보통 미국인들 한국 여행 가면 여자들끼리 가거나 대부분 솔로인 상태로 가는데 와, 진짜 한국 처음 가면 왜 이렇게 커플들이 많은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커플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미국에도 커플은 많죠. 당연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 커플은 이상하게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왜냐하면 한국은 거리 자체가 커플을 위한 무대처럼 되어 있거든요. 거리의 모든 게 커플들을 위해 만들어진 느낌이가 들어요. 카페도 뭐 커플이 가기 좋게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고, 영화관에 가도 커플용 뭐 2인용 자리가 있어요. 한강에 가도 커플, 뭐 쇼핑몰에 가도 커플, 지하철을 타도 커플, 심지어 편의점 앞에서 라면 먹는 사람들도 커플이에요. 미국에서는 커플이 있어도 그냥 각자 자기 생활을 하는 느낌인데 한국에서는 커플들이 하나의 장르처럼 보여요. 손잡고 걷고 같은 옷 입고 서로 사진 찍어주고, 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현실이 아니라 드라마 촬영 현장 같아요. 아니, 내가 한국 여행을 온 건지 남의 로맨스 드라마 엑스트라로 캐스팅된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아, 내가 엑스트라라니. 아, 영상 만들다가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아, 슬프다. 특히 한국에서 제일 위험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한강이에요. 네, 솔로인 상태로 한강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위험해요. 몸이 위험한 게 아니라 마음이 위험해요. 한국인들은 한강을 그냥 산책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국인 솔로에게 한강은 거의 감정 고문장입니다. 거기 그냥 K-드라마의 현실판의 곳이에요. 미국인 입장에서는 한강이 아니라 커플 박람회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으면 아, 갑자기 내 인생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나는 분명 여행을 왔는데 왜 갑자기 인생 점검을 하고 있지? 왜 갑자기 내가 외롭지? 왜 갑자기 전 애인이 생각나지? 이게 한국의 무서운 점이에요. 한국은 사람을 편리함에 중독시키는 나라라고 했죠. 그런데 동시에 한국은 사람을 연애하고 싶게 만드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연애를 너무 예쁘게 포장해놨어요. 미국에서도 연애는 하죠. 그런데 미국의 연애는 좀 더 개인적이고 캐주얼하고 실용적인 느낌이 강해요. 뭐 데이트도 차 타고 가고 식당 가고 뭐 술 마시고 집에 데려다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연애는 뭔가 코스가 있어요. 뭐 카페 갔다가 사진 찍고 밥 먹고 산책하고 디저트 먹고 소품샵 구경하고 밤에는 야경 보고, 이게 너무 잘 짜여 있어요. 한국에서 데이트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작은 여행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이걸 두고 뭐 그렇게 커플이 많은데 뭐 출산율은 왜 낮냐라고 블라블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전문가의 말과 통계를 가져와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출산율은 남녀 관계랑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커플 두 쌍 중 하나는 무조건 이혼해요. 네, 아이들 초중고등학교에 가면요,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이 절반이에요. 한국은 학교에 가면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을 안 했죠. 미국은 이혼이 흔해요. 뭐 아버지가 도망간 싱글맘도 많고요. 네, 그러니 한국이 이렇게 애틋한 걸 보면 마음은 따뜻해지면서도 뭔가 모르게 감정이 참, 한국 가면 모든 면이 뭐 미국보다 정말 싹 다 좋은데 커플들을 보면 진짜 정말 슬퍼지네요. 아, 울 것 같다. 그래도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 좋습니다. 댓글들 쭉 읽으면 이게 뭐 남친 메시지 읽는 것보다 재밌어요. 여러분, 오늘은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해야겠습니다. 봐줘서 감사해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합니다. 미국에서 온 침 샬럿.